우리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소연은 매혹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도발적이었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소연을 조심스럽게 안고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20대 청년입니다. 20대의 끝자락엔 29세이지만 어디 가든 자신있게 아직 20대라고 얘기하죠. 현재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키도 대한민국 평균 이상인 184cm입니다. 외모도 꾸미면 남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 여자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마음은 정말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약 3달 전 저는 여자친구와 크게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예쁘고 활력 넘치며 저에게도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여자친구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연애를 했고 결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공유했고 서로의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서 함께 있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소한 일에서 의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문제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큰 싸움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결국 이런 갈등이 쌓이고 쌓여 여러 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깨달은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일로 인해 오랫동안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마음이 울적해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자 저의 절친인 재호도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호가 저를 찾아와 맥주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퇴근 후 딱히 할 일이 없었기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퇴근 후 인근 호프집에서 만나 시원한 맥주와 안주를 시키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재호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너무 다운돼 보여. 원래 여자에게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여자로 치유받아야 하는 거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이 여자 어때? 재호는 휴대폰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가 건네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아주 매력적인 젊은 여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프숄더 탑과 짧은 스커트를 입고 있었으며 아름다운 얼굴과 섹시한 몸매가 돋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이런 여자는 평소 길거리에서는 보기 힘들었는데 사진만으로도 몸이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어디서 이런 여자를 찾았어? 제가 감탄하며 묻자 재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아낸 채팅방 모임이야. 근데 여긴 자격 요건이 좀 있어. 남자는 외모도 봐야 하고 학력과 직장이 좋아야 들어갈 수 있는 모임이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 여자들은 다 20대의 예쁜 애들만 있어. 여자들은 예쁘면 되고 학력은 대졸 정도면 충분해. 재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도 같이 가자. 너는 충분히 자격이 돼. 나중에 학교 졸업장하고 사원증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 너도 가면 후회 안 할 거야. 저는 재호의 말을 들으며 잠시 고민했지만 그의 자신감에 이끌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에 우울해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 한번 해볼까? 제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재호는 반갑다는 듯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저녁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거야.
재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졸업장과 사원증을 사진 찍어서 재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쯤 재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케이, 너 심사에 통과했어. 내가 보내준 채팅방으로 가입 신청하면 바로 승인해 줄 거야. 그리고 공지에 올라온 날짜 있거든. 그거 확인하고 준비해서 그날 나오면 돼. 밴드 공지에 올라온 등산 날짜가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보니 재호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실망하며 물었습니다. 야, 그 예쁜 여자들은 어디 있어? 재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출입구야. 진짜 장소는 안에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어깨 동무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재호는 가끔씩 휴대폰을 꺼내 모임 채팅방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고 각자 사진을 올리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얼핏 보니 이 등산 모임에는 예쁘고 매력적인 여성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약간 걱정되어 재호에게 물었습니다. 재호야, 이 여자들은 뭐하러 여기 온대? 저 정도면 어디 가도 인기 많을 텐데. 재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모임에 있는 여자들은 다 예쁘고 평소에 인기 많지만 정말 괜찮은 남자를 찾기 힘들어서 여기 온 거야. 예쁜 여자들도 고민이 있거든. 남자들 배경 같은 건 그녀들도 알 수 없잖아. 그런데 여기 모임은 남자들을 먼저 심사하고 나서 가입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찾아온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남자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겠네? 그렇지, 나도 명문대 나왔고 직장도 좋잖아. 우리 집 돈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있었지. 재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 본인도 훌륭하지만 그의 집안은 꽤 부유했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집안에 자산이 많았습니다.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저는 그 여자들의 목적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덕을 보는 건가? 저는 재호와 친하게 지내는 덕분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호는 희죽거리며 저를 데리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재호는 모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에 모인 20명 남짓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여자였고 중요한 건 이 여자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둘러보니 끝나시 스포츠 탱크탑, 짧은 반바지, 타이트한 레깅스 등을 입은 여자가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들이 모두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등산할 때 룰이 있어. 남녀 둘씩 짝을 지어서 진행될 거야. 서로 마음에 들면 다음에도 같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는 바꾸면 돼. 재호가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소연이라는 이름의 여성과 한조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시원한 타이트한 민소매를 입고 있었는데 몸매가 정말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를 잠깐 후어보니 그녀의 가슴이 꽤 커 보였고 그녀는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하얗고 탄력 있는 다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이었고 제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이라고 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발끝으로 살짝 뛰어올라 제 앞에서 가볍게 움직였고 그 순간 그녀의 우아한 곡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소연씨. 반가워요, 민수씨. 자주 등산하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오늘이 처음이에요. 재호가 여기 모임에 대해 얘기해줘서 한번 와봤어요.
소연 씨는 자주 오세요? 제가 대답하자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자주 와요. 자연 속에서 걷는 게 너무 좋아서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이어가며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등산팀은 곧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걷지 않아 저는 이 모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임은 야외 등산 모임이라지만 우리가 걷고 있는 곳은 깊은 산속이나 험한 산이 아니라 작은 언덕과 잔디밭이었습니다. 지형은 가파르지 않았지만 등산 모임 전체의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민수 씨, 여기 정말 예쁘지 않아요? 소연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런 장소에서 등산 모임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대답하자 소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자연 속이지만 그렇게 험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요. 마음 편하게 산책하는 기분으로 오면 딱 좋아요. 이제 막 10분 정도 걸었을 뿐인데 많은 남성들이 이미 그들의 여성 파트너와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이 사람들을 약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이 여자들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다니 이들은 정말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소연과의 진전이 좀 느렸습니다. 두 사람은 예의를 지키며 농담도 나누고 웃었지만 아직 소연의 손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곧 올 것 같았습니다. 작은 언덕을 오르던 중에 앞서 걷던 소연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아야.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몸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소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연이 넘어지는 동작이 너무 커서 결국 그녀는 제 품 안으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당황했고 그 바람에 저도 함께 땅에 넘어졌습니다. 감사해요, 민수 씨. 소연은 제 위에 엎드린 채로 달콤한 목소리로 말하며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녀의 향긋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괜찮아요. 저도 당황해서. 제가 더듬거리며 말하자 소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넘어졌죠? 미안해요. 그래도 민수 씨 덕분에 안전하게 넘어졌네요. 그녀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저도 얼른 일어나면서 앞에 있는 작은 언덕을 보며 웃었습니다. 여기 작은 언덕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올라가야겠네요. 저는 능숙한 모습으로 발걸음을 크게 떼며 먼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그런 저를 보며 눈웃음을 치더니 여린 여자처럼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 좀 도와줄래요? 그렇게 말하며 소연은 제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당연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이 작은 언덕을 오를 때까지 저희 손은 떨어지지 않았고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소연은 계속 농담을 하며 웃음을 유발했고 가끔씩 멈춰서 매우 섹시한 자세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사진 좀 찍어줄래요, 민수 씨? 이 배경 너무 예쁘지 않아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소연의 사진을 찍으며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연과 저는 점점 더 친밀해졌습니다. 민수 씨, 오늘 저랑 있어서 즐거웠나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네, 소연 씨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요. 소연 씨는 어땠어요? 제가 묻자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민수 씨가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소연에게 점점 더 매료되었고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연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켜 볼까 고민하고 있을 때 등산은 끝났습니다.
소연은 촉촉한 눈빛으로 저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민수 씨. 다음에도 또 같이 등산해요, 네? 저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소연 씨.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등산이 끝난 후 재우가 웃으면서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등산 어땠어? 괜찮았지? 응, 괜찮긴 했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랑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짧았어. 재호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오늘 등산은 그냥 첫 만남일 뿐이야. 서로 잘 맞는지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재호의 말에 궁금증이 생겨 물었습니다. 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등산 모임이 아니야. 사실은 새로운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거지. 만약 둘이 잘 맞으면 다음에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그런 거야? 그럼 소연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재호는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니까. 서로 마음에 들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거지. 내가 거짓말하겠냐?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하며 재호와 함께 모임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일을 하면서도 자주 소연 생각에 빠져 있었고 머릿속에는 온통 소연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연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재호, 지난번에 나랑 등산했던 그 여자의 말이야. 아직 아무 연락도 없는데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재호에게 물었습니다. 재호는 제 질문에 곧바로 답했습니다. 아직 소식 없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지난번에 뭐 실수한 거 아니야? 소연이한테 좋은 인상을 못 준 거 아냐? 말도 안 돼. 너랑 나랑 이렇게 오래 알았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못나게 굴었어?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말 속에는 은근한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좀 알아봐 줄게. 재호가 말하며 제게서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10분을 기다렸고 드디어 재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 해결됐어. 소연이 다시 만나자고 했어. 어떻게 해결한 거야? 저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며칠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재호는 어떻게 바로 해결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소연은 내가 지난번에 너무 조심스러워해서 조금 심심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이라서 좀 긴장했다고 설명했지. 그러니까 소연이 내가 괜찮은 사람 같다고 다시 만나보자고 하더라. 내가 조심스러워했다고? 저는 들으면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제 성격이 소연에게 그렇게 보였다니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래, 다음번엔 좀 더 자신감 있게 해. 소연이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너무 조심스러우면 재미없잖아? 재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다음에 소연 만날 때는 내가 진짜 남자답게 행동해 볼게. 좋아. 그럼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 재호는 웃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내심 긴장이 되면서도 소연과 다시 만날 기회를 얻게 되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소연과 더 가까워질 기회가 생겼으니 말이죠. 그렇게 5일이 지나고 다음 등산 모임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임 장소가 고급 호텔 근처의 야외 공간이었는데 호텔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뭔가 더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신중하게 옷을 고르고 멋진 캐주얼 복장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보수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재호가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재호는 오늘 굉장히 신경 써서 입고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스타일의 옷차림에 반짝이는 머리 스타일까지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야, 재호, 오늘 너 이렇게 입고 나온 거 보니 우리 다 압도하려고 작정한 거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네. 재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가끔은 이렇게 입고 나와서 분위기 잡아줘야지. 걱정 마, 너도 충분히 멋지니까. 재호는 장난기 가득한 웃음을 지으며 제 어깨에 팔을 올리고 저를 이끌고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맨날 나만 뭐라 하지 말고 너도 오늘 꽤 멋지게 차려입었잖아. 재호는 잠시 멈춰서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 멀리에는 여러 명의 여자가 모여 있었고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가벼운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크롭티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기회야. 이번에는 절대 겁먹지 말고 놓치면 후회할 거다. 걱정 마. 중요한 순간에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됐어. 재호는 씩 웃고는 다시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지난번에 내 파트너였던 소연이 말이야. 그 애가 너랑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번엔 좀 더 대담하게 나가봐. 소연이도 널 다시 보고 싶어 하더라고. 알았어, 오늘 제대로 보여줄게. 두고 봐.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엔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이후 저는 재호와 함께 웃고 떠들며 저쪽에 있는 여자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호는 한 여자를 끌어안고 대화를 시작했고 저를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웃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재호, 저 녀석은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네. 그렇게 혼자 웃다가 저는 소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소연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소연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소연은 지난번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정교한 메이크업이 되어 있었고 아름다운 긴 머리는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흰색 오프숄더 탑을 입은 소연은 마치 물에서 막 나온 연꽃처럼 상쾌해 보였습니다. 아래에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긴 다리는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네요, 소연씨.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제가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펴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민수씨, 지난번보다 오늘이 더 예쁜가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살짝 붉어져 있었고 그 모습은 저를 완전히 녹여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의 교훈을 떠올리며 이번엔 더 이상 조심스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소연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오늘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순간을 즐기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마침 등산팀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우리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와 소연은 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산책에 가까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공적으로 꾸며진 잔디밭에 불과해 다들 야외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팀은 자연스럽게 흩어졌습니다. 몇몇 남녀는 손을 잡고 나무 그늘 아래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풀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인공호수 옆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물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재호와 그의 여자 파트너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호, 이 녀석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물놀이를 하면서 그의 여자 파트너에게 물을 끼얹고 있었고
그 여자 파트너는 화를 내기는커녕 재호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모습은 정말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커플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와 소연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소연이 멀리 보이는 긴 벤치를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기 가서 잠시 앉아 쉴까요? 좀 걷다 보니 피곤하네요. 좋아요,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연과 함께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도착해 앉자마자 소연은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이 편안하고 친밀한 순간에 미풍이 불어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소연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정말 좋아요. 저도 그래요, 소연 씨.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소연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매혹적이었고 말은 부드럽게 다가왔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소연 씨.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이 순간은 시간도 공간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소연은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저 역시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민수 씨, 우리 호텔로 갈까요? 그녀는 부끄러움과 열정이 섞인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그럼 당장 가자. 저는 남자다운 태도로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의 말에 저도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소연과 저는 서로를 향해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손을 잡고 호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저와 소연은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방에서는 서로의 속삭임과 가벼운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밤이 깊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을 나올 때 저는 몸이 조금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소연과 함께 보낸 시간은 마치 꿈 같았고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소연과의 즐거웠던 시간을 떠올리며 우리는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여전히 소연과의 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지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재호의 메시지였습니다. 민수야, 이 야외 등산 정말 짜릿하지 않았냐? 저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짜릿했지. 너야말로 잘 놀았을 것 같은데? 너도 알잖아.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재호가 장난스레 대답했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너나 나나 잘 즐겼잖아. 저는 웃으며 그래. 너도 참 노련하다니까. 라고 대답하며 재호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재호와의 대화는 언제나 가벼운 농담과 웃음으로 가득했고 이런 순간들이 친구로서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와 소연은 서로의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그 이후로 우리는 작은 안부 인사부터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들까지 문자와 전화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소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저는 그녀가 인플루언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브랜드의 피팅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매우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낮에 전화를 걸면 대부분 그녀는 일을 하고 있다며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소연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소연은 외로움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을 수락하며 다음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이틀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맞춰 저는 호텔 로비에서 소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도착하자 우리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소연은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무척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수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연이 밝게 물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소연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정말 예뻐 보이네요. 제가 칭찬하자 소연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민수씨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소연의 말을 듣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소연은 미소 지으며 제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와 소연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연락은 더 잦아졌고 우리는 가능한 시간을 찾아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소연이 말했습니다. 민수씨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요즘 일도 많고 바쁜데 민수씨 덕분에 정말 힘이 나요. 저도 그래요, 소연씨. 소연씨가 있어서 제 일상도 훨씬 즐거워졌어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하자 소연은 제 팔짱을 끼고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이렇게 좋은 시간들 계속 만들고 싶어요. 소연이 제안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소연씨.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요.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제가 말하자 소연은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들은 한 달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등산 모임은 2주에 한 번씩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임이 있는 날에는 그곳에서 만났고 모임이 없는 주에는 사적으로 만나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이 모임의 목적도 사실은 여자들이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성을 만나 결혼을 꿈꾸는 것이었기에 저도 소연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후에 반차를 내고 백화점에서 그녀에게 줄 선물을 사고 꽃가게에 들러 장미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오늘 작업하고 있는 스튜디오를 향했습니다. 소연이 자주 일하는 곳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 저는 내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약간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저는 계단을 타고 2층에 있는 스튜디오로 올라갔습니다. 2층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에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 찰나 문 안쪽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연이 이렇게 쉬운 여자였단 말인가? 그녀도 나와 함께 있는 걸 행복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충격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들려온 대화였습니다. 형님, 자세 좀 바꿔봐요. 다른 자세도 찍게.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머릿속이 어지러질해졌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 열어, 소연. 문 열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발로 문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는 순간 조용해졌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야? 문을 차? 죽고 싶어? 그 남자가 말하기도 전에 또 다른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님, 제가 이놈 혼내줄게요. 그 젊은 남성이 달려들었고 우리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소연이 몸에 샤워가운 같은 것을 걸치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수씨,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소연이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고 있는 장미를 보더니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걸로 고백하려고 온 거예요? 저는 그 남자들을 뿌리치고 소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소연씨, 당신이 일한다는 게 이런 일이었어요? 그럼 저랑도 그냥 논 거였어요? 우리는 무슨 사이인가요? 저는 소연씨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는데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수씨,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서로 즐기면 되죠. 왜 그렇게 심각하게 구는 거예요? 저는 당신 여자친구도 아닌데 당신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잖아요. 이제 알았으니 그만 가세요. 그 말을 끝내고 소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튜디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고 그녀에게는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라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일해야 하니 돌아가. 소란 그만 피우고. 40대 남성은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며 한마디 던지고는 문을 닫고 다시 잠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비가 왔고 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 여파로 저는 병을 앓게 되었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식을 들은 친구 재호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재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표정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재호에게 저와 소연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재호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걱정 마. 내가 바로 얘기해서 그년 모임에서 퇴출시킬 거야. 뭐 이런 더러운 여자가 다 있어? 우리 모임은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 물을 더럽히는 거라고. 저는 침묵을 지켰고 재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잊어버려. 또 다른 사람 찾으면 돼. 이 모임에 깨끗한 여자들도 많아.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 재호의 말에 약간 위로가 되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임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분간은 일에 집중하고 여자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호야, 고마워. 내 덕분에 조금 나아졌어. 하지만 이제 나도 지쳤어. 일단은 모임 같은 거 그만두고 일에 집중하면서 쉬고 싶어. 제가 힘겹게 말하자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해.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재호는 따뜻하게 말하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마움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결정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저는 진심으로 지쳤습니다. 당분간은 혼자 시간을 보내며 다시 삶의 방향을 찾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